인생을 걸고 하는 이 사업에 방금도 제가 지금 책을 조금 읽다 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제일 앞에 책자를 보면요. 미국 노동성에서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 14년 다니는 만큼 이 노력을 여기 부었습니까? 저는 안 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거든요.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비전대로 제가 행동을 끝까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몇 번의 그런 실패라든지 좌절로 제가 그 마음을 좀 움츠러들고 있다. 그런 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예. 제가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왜 나는 마케팅부터 하고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다지려고 했던가?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르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부터 다져야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있고, 진짜 얘 말이면 그냥 한번 먹어보자.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 정도 네트워크에서 통하는 마케팅인데, 그냥 다짜고짜 전화 걸고, 야, 나 이거 알았어. 뭐, 이러니까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그 3,000개 업체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반성을 요즘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에 집중하자. 예.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집중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뀌자. 인간으로서 이종건이 바뀌어야 이 사업이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최근에 제가 부서를 옮겼지만 그 부서에서도 어떤 평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 이종건으로서 정말 일로도 같이 하고 싶고 2, 3년 후에 이 사람이 말하면 뭔가 있네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 열정도 좋지만요. 그 열정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스폰서님들의 가이드라든지 시스템의 가이드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거울도 좋지만 3인칭 관점에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오류를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우리 우진 리더님도 계시고 그렇죠. 예, 도일 리더님도 계시고 남자 리더분들 계셔서 제가 좀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그 코로나부터 해서 여러 사태가 있잖아요. 제가 뭐 국내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고 있는데 임원진들 소식을 또 들었어요. 우리 회사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진 반납 30% 연봉. 그 혹시 일할 맛이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에서 30%가 까였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지만 한 대다수는 그 동기부여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여기 밤에 2시, 3시까지 스폰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다가 스폰서님 핸드폰에 그 허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보고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구나. 네.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좀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위기가 왔을 때 또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성공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스폰서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미국 노동성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쏟아들인 노력만큼만 이 사업에 정말 진심으로 투자한다면 결과가 보장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어제 밤이었고요.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탁드렸던 건 두 분이 진짜 유산화를 하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무 팁과 리더십 강의까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고해성사까지 한꺼번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두 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귀한 얘기 나눠주신 김장은 리더님, 이종건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본인이 유산화를 만나서 어떤 제품을 드시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짧게 이야기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도일 리더님 마이크 안녕하세요. 켜주시고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도희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저는 이제 소수정진이라는 이제 스폰서 네 분이 계시고 그 위에 상위 스폰서님으로 이제 김정은 스폰서님과 이종원 스폰서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이소진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품을 체험을 하게 됐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사회초년생 때는 요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셰프였었고요. 셰프를 하는 중에 비전을 못 느껴서 독학으로 기계 설계를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25살 때부터 이제 기계 설계, 이제 부품 설계죠. 예. 연구소에서 부품 설계를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8살에 좀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금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업을 하면서 이제 밤에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뛰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수진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다고. 오빠 나 믿고 이거 한번 먹어봐 해서 그 리셋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도 바뀌지 않는 내일이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의 병도 같이 있었거든요. 몸도 안 좋고 마음의 병도 같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좀 무기력하고 많이 그랬는데 리셋을 경험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나가지고 좀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원래는 되게 건강합니다. 되게 건강하고 예. 제가 이런 얼굴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일인가를 같이 알아보게 됐어요. 같이 알아보게 되면서 이제 유산화를 경험하게 됐고요. 지금 되게 말이 횡성수설하는 게 제가 좀 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진짜, 일하다가 실신해가지고 구급실에도 응급차로 실려가 보고, 막 코피 흘리면서 막 하루 17시간, 18시간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만성 피로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자도 피곤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는데 확실히 지금 뭐 Y유산화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사업의 비전도 비전이지만 제품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리셋 1차 때 이제 일주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게 코피도 안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던 저는 이제 주변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몸에 있던 잡다한 많은 병들이 다 사라졌다. 자질구레하고 뭐 그런 병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직접 제품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어, 정말 유산화 제품이 되게 좋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이후에 이제 비전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먹으니까 더 되게 굉장한 제품이었더라고요. 괜히 이제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잠깐 수줍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원래는 진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정말 몸이 만신창이나 다름없이 그런 상태일 때 유산화를 만나서, 누가 봐도 너 뭐 했어? 리셋 하시고요. 누가 봐도 주위 분들이 너 도대체 뭐 했어? 왜 다시 태어났어?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비포 애프터가 당신이 느끼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이 보는 상황들이 그 정도로 1주차, 2주차 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본인이 느끼고 누군가가 느끼는, 그래서 진짜 좀 이제 살만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번에 컨디션이 많이 좋으실 때 더 리얼한 제품에 대한 얘기, 제품 경험에 대한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산화 제품을 공유해 주실 소진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제너레이션이라고 해주시는데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소진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리셋을 경험한 거는요. 처음 몸이 뭘 안 좋아져서 경험을 했다기보다 사업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리셋 체험을 했던 게 저희 순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에 제가 먼저 전 제품 체험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먹어봐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리셋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운동을 맨날 제가 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근육이나 지방 감량 이렇게 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가지고 리셋을 하면서도 다이어트가 될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게 또 그렇게 가벼워지는 건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을 때 느꼈던 건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랑 좀 다르게 속이 좀 가뿐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라던가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으로 가벼워졌던 게 조금 컸어요. 네, 그래서 리셋을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는 또 여자인지라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쓰고 있던 화장품도 저는 나쁘지 않게 쓰고 있었는데,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이것저것 다 좀 잘 맞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뭐 수분 많은 거 이런 거면 쓴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전 제품 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써보자 해서 쓰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단기간에 조금 많이 주변 분들이 알아봐 주셨어요. 원래도 제가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는 원래 좋았는데 그 다음엔 뭐 했어? 뭐 더 했어?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아니면 얼굴에 뭐 뭘 발랐어?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서 아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도 느끼고,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다 보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어서 그냥 좀 발랐을 때 광채가 나나? 이 정도였다면 주변 분들은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장품도 접하게 됐고, 제 몸에서 직접 느꼈던 건 바디젤이 좀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거를 쓰다가 한 달 정도 바디 제품을 쓰고 우연찮게 가족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숙소에서 다른 바디 젤을 썼는데 몸이 많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만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집에 와서 또 며칠 있다가 운동을 하러 갔을 때 그 안에서 또 바디 젤을 다른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또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이거를 사용을 안 해서 원래 꾸준히 했었다가 잠깐의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몸이 가려진 걸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어디든 다닐 때마다 바디젤을 갖고 다니거든요. 화장품이랑.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제품 체험을 하면서 네, 제품 사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소진이더니 얼굴 정말 물 20대여서 더 예쁘시기도 하지만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많은 여자분들이 경험하시다시피 한 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유산화 셀라비브,
꼭 제품 체험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터스 팀의 산 증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거의 뭐 새롭게 태어나다시피 한 저의 피부를 보시니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자블론도 계시지만 3년 전에 비해서 되게 예뻐진, 근데 그거 결국은 피부 때문에 예뻐져 보이는 자, 다음 시간은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라고 하는 걸 책 속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일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골드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줌 미팅으로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내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현실과 맞물려서 어떻게 대화로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언주리더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들으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주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뜨나요? 아, 화면이 안 돼. 아, 이제 됐네요. 제가 화면을 안 켰더니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용인에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줌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네트워크 비전이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트워크 비전은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시작했었던 이유를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워커홀릭인가요, 그게? 워홀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외국을 다녀오고 스펙을 쌓는 게 사실 유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휴학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어학연수도 가지 않았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이라는 곳에 와보니 대학 생활을 4년을 더 한다고 해서 제가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대학은 빨리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쉬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죠. 4학년 이제 2학기 때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원래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첫 회사가 서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합격하고 나서 서울로 출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서울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항상 월급을 10만 원 단위로 받잖아요. 근데 월급은 100만 원 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받았던 용돈이니까 사실 제가 흥청망청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나름 흥청망청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는 정말 회사 끝나고 항상 술을 먹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놀러를 다니면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들보다 서울 지리를 더 잘 알게 되고요. 제가 전국에 사실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뭐 전라도,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제가 정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와 함께 살던 저희 큰언니가 제가 회사 일로 굉장히 바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회사 일로 바빴던 게 아니라 주말이면 정말 놀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었어요. 근데 그렇게 1년을 정말 원 없이 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고 이렇게 지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돈을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정말 아침에 가서도 일을 하고 주말에 가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왜 막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일 벌리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래서 별로 선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막 건의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찍혔죠. 그래서 어쨌든 회사 생활을 쭉 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쭉 하고 이제 20대 중반 25, 6이 됐을 때 그때서야 저희 친구들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알게 됐던 게 제 친구를 통해서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펀드라고 하는 거, 적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펀드만 이렇게 돈을 모으는 용도로 썼었는데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6개월 정도, 1년 정도 만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한 직장 생활에서 3년 정도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을 사실 주식에서 벌면서 이제 돈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일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또 모아서 주식을 하고 또 그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진짜 2, 3년을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돈이 불어나는 모습에 제가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일희일비했다고 주식시장이 좋은 날에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근데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 애가 너무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돈에 약간 이렇게 눈이 돌아가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외제차를 탈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30이 되면 당연히 외제차를 타고 있을 거고 조그마한 집도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7이 되는 해에 그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외제차를 하나 사게 되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이 싸그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사줄 때는 차가 비싼지를 몰랐는데 제 돈 주고 사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되지?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사업을 해야 자식 5을 낳아도 뒷바라지 할 수 있고 내가 딱 20살이 된 딸들에게도 차를 한 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믿는 구석이라고 모아놓은 조금 돈과 퇴직금과 그리고 그 당시 놀고 있었던 인형 자원 이희정 스폰서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게 어린 나이에 그 사업이라고 하는 개인 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첫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없이 일을 계속 벌이게 돼요. 참 그게 처음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처음 일이 잘 된다, 조금 자제하셔야 해요, 항상. 자중하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28에 처음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냥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돈이 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게 단순히 돈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일이 커져가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사실 진짜 벌던 수입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직장 생활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또 소비 생활은 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소비 생활이 늘다 보니까 이제 벌이를 줄일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내가 지금 이것보다 밑으로 벌게 되면 그 이하를 벌게 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더라고요. 전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제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사실 시작했어요. 그때가 생각해보면 한 32살? 3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줄 때 제가 참 용기가 났었던 것 같은 게 제가 32살, 33살에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고 약간 친구들이 봤을 땐 약간 돈독이 오른 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저희 엄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2살이면 친구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사실 안달복달했었고 무언가 더 이렇게 발전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실 처음 접했던 건 제가 그 아메이 하는 분의 쿠킹 클래스에 가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쿠킹 클래스도 정식으로 무언가에 초대를 받기보다는 제가 당시 하고 있던 일에 그 클라이언트죠. 그 고객분이 그걸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제가 머리수를 맞춰주러 갔어요. 그냥 너 와서 구경만 해라. 머리수만 채워줘라. 옆에 와서 그 클라이언트 이제 우리가 기분 맞추러 간 거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맞춰주러 갑니다. 일요일마다. 뭐 그냥 집에서 노니 뭐 하겠어요. 요리라도 배워서 시집이라도 가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갔는데 너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냄비가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라면도 집에서 잘 안 끓여 먹어요. 귀찮아서. 집에서 설거지하기도 싫고 라면에 물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아예 안 먹는 사람인데 그 6종 냄비 세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찜기가 한 번도 쪄본 적 없는 그 찜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만능 냄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냄비를 정말 사고 싶어서 저희 엄마한테 상의를 합니다. 항상 모든 건 전 전문가와 상의를 하거든요. 그 요리의 전문가이신 저희 엄마한테 가서 제가 물어봐요. 엄마 6종 냄비인데 그게 한 300만 원이 넘더라고. 싼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안 비싸대요. 그 정도 한대요. 좋은 냄비가. 그래서 제가 엄마 그거 살까?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또 쿨하시잖아요. 사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냄비를 사지 않고 계속 구경만 하러 매주 그 쿠킹 클래스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건 뭐냐면 그 냄비가 갖고 싶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 가까이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쇼핑몰과 매장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 일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 쇼핑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희정 스폰서님은 유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나? 근데 이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직도 이게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라고 거론은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20년 동안 되는 거 보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갖게 되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지금 쇼핑몰이나 매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보자였어요. 그리고 저희의 야망은 거기서 원래 끝이 아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서 우리가 나중에 그 회사를 하나 차리자.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유사나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잘 배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짠 차려야지. 근데 제가 이 유사나 일을 하게 되면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게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유사나를 열심히 배우고 유사나를 열심히 해서 그냥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소비자로 보자면 그냥 소비자 근처에서 편하게 제품을 친숙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를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는 게 네트워크 사업인 것 같고요. 그 소비자로서 보면 제품을 전달받는 것 같고요. 사업으로 보시면 그 시작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저처럼 큰 야망, 잘못된 야망이죠. 그런 야망을 꿈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있는 이 좋은 제품을 조금 많이 먹고 싶고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먹고 싶고 공짜로 먹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진짜 신랑 눈치 안 보고 아니면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내 뒤로 들어오는 용돈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까지 그 사업을 하는 그 목표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트워크의 비전이라는 사업성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각자의 목표가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 목표를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원 없이 자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끼를 분출할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정말 마음껏 분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유산화에서 본 유산화의 사업성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목표에 따라서 이 유산화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도구는 정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원하시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그 돈의 성격이 기존에 제가 해왔던 회사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는 약간 와닿지 않았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솔직히 그거는 헛소리다. 그냥 잘 갖춰진 포장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제 삶에 있어서 사명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산화를 전달하는 게 예전에는 사실 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는데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확장을 해요. 근데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확장이 먼저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편협하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네트워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요리하는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말 그때 가기 싫었거든요. 일요일 날 그 요리하는데 오라 그랬을 때 처음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갔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한 번에 저의 결심,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래도 그걸 좋은 쪽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서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 그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를 통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알게 됐을 때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마음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마음 그래서 정말 끔찍한 건 제가 정말 주변에 너무나 편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에게 네트워크가 60대에 왔더라면 60에 제가 네트워크를 알게 됐더라면 정말 인생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 빠른 시간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접해 보신 거라면 이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들이 바꾸고 싶은 삶에서 유산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가 됐던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그리고 유산화의 사업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 유산화 안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게끔 유산화를 잘 요리조리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싶은 꿈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의 리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를 또 제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되게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우리 연주 리더님이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하셨는지를 또 저 또한 경험할 수 있고 너무나 재밌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주신 우리 연주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산화는 다양한 루트, 다양한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저기 자블론 요렇게 앞에 착석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산스폰서는 설명할 때 바로 앞에서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돼 있어서 오늘 조금 어수선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언주 리더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갑과 을이라는 존재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갑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원치 않게 그냥 일요일날 쿠킹 클래스를 따라갔던 그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나면서 본인이 무언가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게 됐던 그 시작이 지금의 이 결과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전단지 한 장을 받고 그 계기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유산화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월천 클럽과 그레이터스 팀이 생기게 된 이유인 거죠. 5년 전에 저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작게는 제품 그리고 뭐 사업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는 그 시작이 그분들께는 그 작은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그분들의 4년 5년 후의 모습이 저나 언주리더님의 모습을 갖춰줄 수 있는 그 시작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언주리더님이 아까 그 얘기하셨던 마법과 같은 그 냄비에서 오양장육인가요? 딱 2번 먹어봤어요. 배워와서 4년 전에 한 번 먹어봤고요. 엄마 생신인가 때 또 본인이 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뭐 이렇게 베테랑의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딱 4인 기준 배운 레시피만 할 수 있어요. 8인 못하고 6인 못하고 딱 4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몇 점 먹으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저희는 일단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어요. 언주리더님이 한 요리가 많지도 않았지만 일단 맛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냄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언주리더님이 워낙에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그 냄비가 아니어도 다 그건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좀 재밌으시라고 또 하나 말씀드렸고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 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에너지 있게 서로의 기본과 줌 미팅의 기본 원칙 카메라는 온, 영상은 온, 음성은 오프 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지금 카메라 핸드폰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김소연 리더님이 창에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긴 조금 그렇고 창에 유산화 이거 뭐죠? 쉐이크컵을 이렇게 로고에 보이게 해놨어요.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김소연 리더님 어떻게 해놨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른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으로 줌 미팅이 오픈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 로고가 있는 뭐 다이어리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거나 했을 때도 구멍 뽕뽕 뚫어져 있는 느낌 아니거든요. 왜냐면 강사님이 화면을 보고 진행하고 소리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살아 숨쉬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20-30분 이상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드디어 제 세팅이 됐습니다. 오늘의 유산화에 대한 수익 구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산화 수익 구조를 좀 아시니까 참여하시면서 테이블 미팅에서 이렇게 김산 스폰서님이 수익 구조를 풀어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저기 판서를 하시는구나를 캐치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이연주 골드님의 또 스마트 하시잖아요. 얼리 어답터 스마트 하신 언주리더님 덕택에 스마트 펜을 통해서 판서가 아닌 PPT가 아닌 메모를 하면서 요게 줌 미팅이 가능한 방법을 찾았어요. 오늘 첫 번째 시도라서 조금 버벅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 스폰서님. 일단 저기 얼굴 보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목소리 출연하기 전에요.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유산화 보상 플랜을 푸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어색합니다. 제 앞에 외국인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은 심플합니다. 유산화 왜 하세요? 물어봐요. 유산화를 왜 하세요? 왜 알아보려고 하시나요? 그죠?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셔요. 뭐를? 그러니까 그냥 유산화 왜 하세요? 그러면 저분이 머니 때문에 해요라고 해요. 근데 둘이서 대화하는 거를 그냥 내보낼 테니까 뭘 하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일단 어색하지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저랑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선생님 얘기 듣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야 돼요. 원맨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유산화를 처음에 알아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품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였어요. 돈 때문에. 제품은 일단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품 계속 쓸 마음은 있었고 제품 체험은 오랫동안 했었고 네, 제가 유산화를 알아본 거는 돈이에요. 돈. 심플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는 처음 들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거는 13년, 14년 전이에요. 오래됐죠?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전 학교 그죠? 대부분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저랑 미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13년 전, 14년 전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직장 다니고 계셨거나 아니면 백수였거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유산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화를 알아보고 이거 돈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유산화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여러 개의 회사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했는데 유산화가 제일 낫더라고요. 이왕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려고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할 거면 이왕이면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최종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유산화 사업을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보고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돈도 벌고 있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누군가를 콕 집어서 돈 만들어주는 걸 가장 잘해요. 누군가를 콕 집어서. 저한테 찍히시는 분들은 정말 영광이신 거예요. 왜? 저는 그 사람한테 몰빵하거든요. 몰빵해서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저는 돈을 만들어요. 자, 유산화는 간단합니다. 유산화도 간단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먼저 설명드릴게요. 누군가가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겠죠. 기존의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전달되는 여러 중간 단계들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요거를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누군가한테 소비자를 소개를 했는지 혹은 제품을 누구한테 광고를 했는지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제품을 써본 소비자가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광고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땡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돌려주는 거. 그거를 누가 누구한테 제품을 전달을 했는지를 시스템화해 놓는 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심플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돈을 버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버리지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보셨어요? 네. 스마트하십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은 저는 그 책 제목의 부제에 너무 확 와닿았어요. 책의 부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영국의 30대 백만장자가 쓴 책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에요. 정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으로 그래서 그 노하우를 책으로 쓴 게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래요.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레버리지를 제가 이해하는 레버리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심플합니다. 레버리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나예요. 내가 어쨌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영업을 해도 내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녀도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사업도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나와 똑같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버리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권리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권리 수입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곡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노래방이든 어디든 대중이 있는 장소에서 노래를 틀어요. 그 노래를. 그러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책을 써요. 책이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게 똑같은 거야. 권리 수입.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에 대한 권리 수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이 유통망에 대한 권리 수입을 가져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이런 권리 수입,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권리 수입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많이 더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할게요. 두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두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처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결과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 일을 제시를 했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심플합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나의 24시간을 누구한테나 24시간이 주어지죠? 하루 24시간? 나의 24시간을 나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걸 노동 수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레버리지 수입은 나의 24시간이 결국에는 이게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공유하는 게 레버리지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로 떠오르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hape? Network and a pyramid? Yeah, right. 어, 예. 피라미드. 삼각형 아니에요? 삼각형을 왜 사람들이 반응이 다 똑같아.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입니다. 트라이앵글. 삼각형. 이게 어딜 봐서 피라미드야. 그죠? 3D로 방향 피라미드 생길 거예요. 자, 3D. 요게 피라미드지. 그죠? 요게 피라미드죠? 요게 피라미드지. 이거는 트라이앵글. 2D예요. 2D.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그렸죠? 네. 전 이렇게 그렸어요. 당황스럽네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대다수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이거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무슨 모양으로 보이세요? 피라미드. 한국 사람도 피라미드. 외국 사람도 피라미드. 희한합니다. 피라미드래요. 자, 근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네. 사장은 한 명이고요. 그죠? 이사들 몇 명 있고요. 그 밑에 부장들 있고요. 차장들 있고 과장들 있고 그 밑에 말단 사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죠? 모든 구조는 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유독 이 그림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드리면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레버리지 그림이에요. 나의 1시간, 이들의 1시간, 이들의 1시간. 각각의 1시간씩이 더해져서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이 사업을 시작한 나한테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 이 하부에서 만들어진 이 인프라들이 일으킨 매출, 이 매출 가지고 내가 일부 수당으로,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똑같아요. 근데 그 돈을 주는 규칙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회사는 많이 주겠죠? 어떤 회사는 작게 줍니다. 전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아메이. 혹시 아메이에서 영탐 오신 분 계시면은, 자, 유산화로 전향을 하실 겁니다. 아메이 3.3%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의 매출이 나의 하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33,000원 들어오는 거예요. 심플해요. 33,000원. 원천징수 퍼센테이지예요. 그렇지 않나? 3.3%면 쓰다 보니까 그러네.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예요. 뉴스킨. 3.8% 정도 줍니다. 예전 이 퍼센테이지는 예전에 제가 유산화를 알아볼 때 같이 알아봤던 회사들의 보상 플랜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보상 플랜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플랜이 바뀌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유산화 몇 프로를 줄까요? 11.5%를 줍니다. 11.5%. 자, 여쭤볼게요.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또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구축을 했어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자,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유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굉장히 많이 주는 퍼센테이지예요. 11.5%. 유산화가 이렇게 돈을 주는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유산화 플랜은 아니에요. 이거는 레버리지입니다. 말 그대로. 레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나와 똑같이 권리 수입, 레버리지라는 걸 통해서 권리 수입을 벌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 속에서 복제라는 게 일어나고 축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복제가 되고요. 시간 속에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적이니까 이게 다 더해지는 거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의 하부에 일어난 하부에 모여있는 팀원들은 약 30명이에요. 30명 중에 내가 소개한 사람 몇 명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2명이에요. A와 B밖에 없어요. A가 소개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직접 소개한 사람 2명이에요. 이들이 소개한 사람도 각각 2명씩밖에 없어요. 이들이 축적이 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플랜이고 이 심플한 플랜을 복제를 시키고 그 시간 안에서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유산화. 중요한 건 유산화예요. 타 네트워크 사업 설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 주변에 혹시 계신가요? 애터미? 네. 좀 했습니다. 그분 애터미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애터미 보상 플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몰라요. 잘. 거기도 바이너리 있고. 그죠. 바이너리라는 보상 플랜 용어를 아시나요? 네트워크 용어를. 자. 똑같은 유산화도 바이너리야. 두 줄 마케팅이에요. 두 줄 마케팅. 저는 어려운 말 쓰기 싫어요. 그리고 영어를 쓰기 싫습니다. 자, 두 줄 마케팅이에요. 두 줄. 근데 희한하게 이건 유산화를 설명드린 게 아닌데 이게 유산화 플랜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가게를 하나를 오픈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게를 동시에 3개를 오픈하고 시작을 할 건지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그냥 풀기 전에 여쭤볼게요. 하나가 좋을까요? 3개가 좋을까요?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3개가 더 좋죠. 네.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3개가 좋죠. 근데 만약에 가게 하나를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과 3개를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래도 그 3개로 조직하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1000포인트 얘기했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가게를 하나로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만 원 정도예요. 네.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왜 좀 전에 얘기하고 다르신데? 좀 전에 얘기하고 다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잖아요. 저는 지금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0만 원이고 500만 원이라면 갭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러면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500만 원 정도가 있는 사람만 시작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소비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유산화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만 원만 있으면 돼요. 2만 원 있어요? 2만 원 있어요? 아마 있는 거. 2만 원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자, 유산화는요, 2만 원만 있으면 시작해요. 2만 원으로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걸 구입을 하면은 나의 고유 아이디가 발부가 돼요. 부여가 돼요. 자, 그리고 그 2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50만 원을 채우는 순간 가게를 하나를 받게 돼요. 회사에서. 자, 이건 5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게를 처음부터 3개를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금액은 2배인데 가게 하나를 더 줘요. 3개를 줍니다. 유산화는 돈을 주는 규칙이 있어요. 유산화만 돈을 주는 규칙이 있어요. 가장 큰 규칙은 2줄 마케팅이라는 거. 2번째 규칙. 후원 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판매 수당은 없어요. 판매 마진은 없습니다. 유산화는. 후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유산화는. 후원 수당. 그리고 판매 마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후원 수당을 주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유산화는 기피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단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몇 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총 매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주급회사예요. 마감이 없습니다. 주급이에요. 그리고 주급 마감이 없다는 거는 정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 정산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가게를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유산화는. 유산화 후원수당을 주는, 유산화가 돈을 주는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2줄 마케팅이고요. 판매 마진이 없고요. 그리고 기피와 단계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 마감을 해요. 주 정산을 해줘요. 그리고 가게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산화는 가게를 몇 개까지 가져가느냐 게임이에요. 자, 하나 차이로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대자보를 붙이셔도 돼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입을 해서 가게를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체험을 시작을 했어요. 체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체험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체험을 공유하시면 돼요.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 중에 나와 똑같이 체험이 좋은 사람과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10명이면 10명과 함께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1명이면 1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유산화는 2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런 게 있어?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내 체험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 혹은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게. 네가 설명해줘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네가 설명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설명해줄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초반에. 네가 설명해줘. 그래?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전 풀었어요. 진짜로. 2시간 넘게 보상 플랜 하나를 풀었습니다. 돌아오는 피드백.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가장 좋은 거는 나의 체험, 제품을 먹어보고 경험을 해본 그 좋은 느낌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호기심을 갖게끔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내가 얼마나 했겠냐.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한테 얘기한 건데 내가 얼마나 했겠냐. 근데 나한테 이거를 정말 기깔나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볼래? 응.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나한테 이 일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약속을 잡기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오케이 합니다. 쉬워요. 자,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두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요. A와 B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오겠죠. 유산화가 돈을 주는 방법을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유산화는 돈을 줍니다.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어느 한 주에 유산화는 주급이라고 그랬죠. 어느 한 주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의 합이 3,000포인트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돼요. 하나로 따지면. 포인트가 약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유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환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환율을 똑같이 공평하게 수당을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제품마다 포인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환율로 계산을 해주지 않고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각 나라의 환율을 곱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면은 약 600만 원이에요. 한화로 60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일어난 매출의 합이 약 2,000포인트다. 그럼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유산화는 돈을 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돈을 주냐? 적은 쪽 기준으로 이만큼을 정산을 해줘요. 2,000포인트에서. 그러면 얘는 돈을 받아요. 주급으로 2,000포인트에 20%를 줘요. 400달러. 환율은 1,150원입니다. 그럼 46만 원이 나의 이번 주 주급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남아요. 요게 1,000포인트가 남죠. 이 1,000포인트는 2월 됩니다. 그 다음 주로 2월 시켜줘요. 2월이라는 말을 아세요? 처음. 2월이 뭘? 2월이 근데 yes. 그렇죠.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 주로 넘겨줘요. 네. 어. 네. 정산하고 남은 포인트는 그 다음 주로 넘겨줍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회사들이 얘를 없애요. 그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로 딱 얘기를 하면은 프레시 아웃 시킨다 그래요. 제로 베이스 시킨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그죠? 근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저 같은 사업자는 요만큼을 삽니다. 요만큼을 1000포인트. 1000포인트면 200만 원이에요. 사요. 왜 사냐? 아깝잖아요. 날아가는 게. 그래서 사요. 일단 한 번은 사요. 두 번은 삽니다. 세 번은 사요. 그러다 보면 집에 쌓이는 거예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잘못된 회사는 없어요. 근데 플랜도 잘못된 플랜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기 시작해요. 근데 유산화는 그 욕심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이월시켜주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정산을 받아요. 요거는 가게가 한 개일 경우에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가게가 세 개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계산 방법이 들어갑니다. 가게가 세 개일 경우에. 그림은 똑같이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3000포인트, 오른쪽에 2000포인트다. 이번 한 주에 올라온 매출의 합이. 그러면 얘는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얘는 얼마? 요걸 받아요. 46만 원. 그죠? 근데 요 두 번째 가게도 내 거예요. 얘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3000포인트니까 그냥 대충 2000포인트, 1000포인트로 할게요. 그러면 1000에서 정산을 받겠죠. 나의 두 번째 가게도 돈을 받습니다. 1000포인트에 20%, 200불. 나의 세 번째 가게도 돈을 받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의 세 번째 가게도 돈이 나와요. 1000포인트에 20%, 200불. 토탈 400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400불에다가.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3개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개보단 3개가 나아요. 왜? 똑같은 매출로 1000만 원의 매출이에요. 합이 1000만 원의 매출로 가게 하나 있는 사람은 400불을 받습니다. 근데 가게 3개 있는 사람은 800불을 받아요. 그리고 2월 되는 점수도 더 많죠. 두 번째 가게에도 왼쪽에 1000포인트가 그 다음 주로 2월이 되니까. 유산한 돈을 이렇게 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유산화는 모든 매출을 다 인정해 줍니다. 나의 하부에 일어난 모든 매출을 다 인정을 해줘요. 다 인정을 해주면 여기 쭉 올라오고 누구까지 인정을 해주냐? 유산화 1호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유산화가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 가입한 사람이 있겠죠? 유산화 1992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가입한 1호 사업자. 그 모든 매출이 다 인정이 돼요.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림에서는. 네. 네. 근데 유산화는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않아요. 희한해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가게 하나로 그리는 게 제일 심플해요. 그림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먹고 쓰는 삶, 유산화가 1992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유산화가 현재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 유산화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1200억입니다. 1200억. 1200억의 매출을 처음에 일으키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한국 유산화의 1호 사업자로 생각하십니다. 그분 하부에 일어나는 매출이 1200억인 거예요. 1200억. 이 플랜대로라면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됩니다. 모든 매출을 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 매출 다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복제가 되고 축적이 된 이 매출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이 버십니다. 근데 그분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 파트너 중에. 유산하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자, 매출은 인정을 해주지만 주급으로 언제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는 5,000포인트.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하나로 따지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의 매출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나의 노력은 거기까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1,000만 원, 1,000만 원의 매출이면 5,000포인트의 매출이면은 내가 받는 금액은 5,000포인트 20%인 1,000달러예요. 주급으로 따지면 115만 원이 나의 최대 벌 수 있는 수입이에요. 가게 한 개에서는 주급으로. 자, 가게가 3개니까 3개를 꽉 채우면은 주급 3,000불이 최대예요. 그러겠죠? 가게 3개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주급 3,000불이 최대인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제가 유산화를 처음 알아봤을 때 만약에 유산화에서 회사에서 저한테 한 달에 3천만 원까지는 벌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이거 사업으로 시작 안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비즈니스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것은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인정을 해주냐? 주급 1,000달러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이상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6천의 매출이 올라오든 7,000포인트의 매출이 올라오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몇 천만 포인트가 올라오겠죠. 한 주에. 근데 다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도 한 주에 5,000포인트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5,000포인트까지만. 대신 뭘 인정을 해주냐?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 노력의 노하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썩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나의 가게를 회사에서 하나 더 줍니다. 두 번째 가게를 줘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면은 맥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회사를 하나 더 줘요. 회사가 아니라 가게를 하나 더 줘요. 그리고 또 맥스아웃이 되면은 가게를 또 하나 줍니다. 가게 한 개에서 최대 2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유산화는 가게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뜻이에요. 이 가게를 어떻게 하느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한 주에 나는 1,000달러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만족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급 1,000달러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평생 나온다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주급 1,000달러인데?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1,000달러예요. 주급. 그럼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전 안 만족스러워요. 어. 자, 주급 1,000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는 충분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00달러 만들기 더 쉬운 거예요. 왜? 처음에 1,000달러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미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2,000불 만드는 게 더 쉬운 거야. 그 노력의 반도 안 드는 거예요. 3,000불 만들기는 더 쉬운 거예요. 자, 이 가게를 어쨌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치를 합니다. 유산화는 옆으로 배치가 안 돼요. 내 하부에 누군가, 이제 막 시작한 누군가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블론같이 이제 막 가입한 누군가. 그죠? 그 누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래다가 이미 노하우가 충분한 스폰서라고 합니다.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을 도와서 매출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산화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수당이 나옵니다. 여기도 시간이 지나서 최대 5,000포인트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나와요. 나의 4번, 나의 5번, 나의
3번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4번도 어딘가 있을 거고 나의 5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가게가 계속 늘어납니다. 주급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가게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10개를 늘려서 10개를 꽉 채우면은 주급 10,000불인 거예요. 20개를 늘려서 20개를 꽉 채우면은 주급 20,000불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데 조건이 있겠죠. 그냥 주질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나한테 제시한 조건은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40만 원 정도는 먹고 써야지 네가 네 건강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회사 제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정도도 먹고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자기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산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 누가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유산화가 이야기하는. 근데 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40만 원 정도면 된다예요. 그러면 너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한 것을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게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가게를 몇 개를 채웠던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보너스라든지 수당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는. 심플합니다. 매달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쓰는 40만 원. 작게는 20만 원이에요. 근데 맥시멈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먹고 쓰고 있으면은 너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다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 매출이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다 인정을 해주겠대요. 유산화 코리아 한국 작년 매출이 1200억이에요. 1200억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인정을 해주려면은,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1호 사업자가 얼마를 먹고 써야 된다고요? 한 달에? 40만 원. 그분도 40만 원 먹고 써요. 아, 저도 40만 원 먹고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100만 원 먹고 써요. 이거 들으리도. 제품 먹어본 사람은 다 똑같이 느껴요. 빨리 와.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전 제품 먹기 위해서. 유산화가 정말 좋은 게 제가 유산화를 14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었지만은 제품은 그냥 점 입고 드시면 돼요. 제가 보증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제품의 성분이 어떻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전 제품 다 드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체험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유산화 전 제품을 체험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아요. 왜?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관심을 갖거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방법은 쉬워요. 첫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전 제품을. 만약에 자블론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아메이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플랜만 다를 뿐이지. 전 제품을 체험을 하래. 아메이의 전 제품을. 하실 수 있겠어요? 공기청정기 당연히 사야 되고요. 300만 원이에요. 정수기 당연히 사야 되고요. 고등어도 팔고요. 300만 원짜리 냄비 세트도 있어요. 전 제품 다 체험을 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자, 냄비를 써본 사람은 냄비를 끝깔나게 설명을 하고 기가 막히게 판매를 합니다. 왜? 체험이 좋으니까. 그죠? 유산화도 똑같아요. 유산화의 전 제품을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푸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킨케어를 다 써봤고, 그리고 유산화에서 이야기하는 리셋 프로그램을 다 해봤어요. 자, 아메이에요. 야, 제품 카탈로그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걸 다 써봐야 돼. 간장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모든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전 제품 체험이에요. 전 제품 체험.
다 있어요. 왜? OEM이니까 가능해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100%, 아니 100%, 거의 100% 가깝게 OEM이에요. 거의 100% 가깝게. 그래서 가능한 게 이 회사예요. 이 회사는 유통회사입니다. 어, 어, 유통회사, 유통회사. 이 회사는. 모자이크 해야 되는 몰라. 오라 그래, 나한테. 매사업자, 오라 그래. 자, 전 제품 체험하는 게 첫 번째요. 사업자한테 주어진 첫 번째요. 아메이가 195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50년대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이 몇 개 없었어요. 제품이 목욕용품, 세제, 그리고 그때 아메이 비누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뭐 세안용품,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전 제품 체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통망이 형성이 되니까. 자, 제품 체험을 했어요. 전 제품을. 샴푸 써본 사람은 샴푸만 얘기합니다. 헬스팩 먹은 사람은 유산화 제품을 대표하는 제품이 헬스팩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헬스팩 먹어본 사람은 헬스팩만 얘기해요. 주구장창. 오메가3를 먹고 손끝에 혈액이 돌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메가3만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유산화 제품에 포도씨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프로프라바놀 C3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비타민C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몸의 염증에 되게 좋아. 코가 맹맹맹맹맹 해가지고 비염 때문에 매 환절기마다 고생하시는 분이 그 제품 하나를 먹고 비염이 예를 들어서 좋아졌대요.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합니다.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저처럼 전 제품을 다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 제품 다 드세요. 전 제품 다 드세요. 모든 제품에 다 임팩트가 있으니까 다 드세요. 마법의 똥가루라고 얘기하는 그 유산화 제품이 있어요. 화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분말로제.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70%가 다 좋아합니다. 너 차려서 그거 먹은 아빠랑 사람 그것만 얘기해요. 뭐라고? 근데 아빠랑 저처럼 유산화 전 제품을 체험한 사람은 전 제품을 아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을 이것저것 막 스케일이 먹었어. 커져요. 달라요. 근데 전 6시에 제품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가게 3개 여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정도?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이 전 제품 체험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리고 체험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판매하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 대한 느낌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요. 이게 먼저가 돼야지 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세요. 난 안 써봐도 돼. 좋은 거 알아. 이론적으로. 좋은 거 알아. 사이트 들어가 보고 다 뒤져보니까 좋네. 후기도 다 좋고. 그래?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사람 소개해 줄게. 자, 이런 비유예요. 화이버지 그 유산화 제품 중에 화이버지 플러스를 제가 가장 예로 많이 드는데 화이버지의 주 성분이 식이섬유예요. 이해하시죠? 식이섬유? 파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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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섬유. 식이섬유의 원료가 차전자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전자피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합니다. 공유를 하기 시작해요. 제품 체험 없이. 차전자피라는 원료를 써서 그리고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타회사 제품들하고 비교 불가해요. 먹어보면 알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별로 안 와닿아요. 와닿질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이버즈 갖고 와요. 이걸 먹었더니 야, 아침에 변기가 막혔어. 어느 게 더 와닿아요? 두 번째가 더 와닿아요. 왜? 먹어본 사람의 체험이에요. 이 사람은 지식적인 거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체험 전달하는 데는. 느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품 체험을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하면은
그냥 최대한 많이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하세요. 공유를.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들 중에 나처럼 사업에 관심 있고 또 다른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후원이라는 걸 합니다. 후원 수당을 준다고 그랬죠, 유산화가. 후원 수당. 후원이라는 걸 해요. 어디서 후원하냐? 1대1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면대면으로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줌이라는 디지털 문명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소규모로 5명, 10명 정도씩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제품을 공유를 하는지 그것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 나한테 이 일을 알려주고 일을 정말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서 합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보다 쉬운 비즈니스예요. 저는 유산화를 돈 벌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돈 벌려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눈 뜨고 싶을 때 눈 뜨고 싶어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이러니하죠?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계속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3박 4일 눈을 뜨고 있어도 돼요. 건강만 받쳐주면. 좀 그러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현재 그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본 사람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의 파트너이자 저의 와이프인 이희정 리더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날렸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아니, 다른 멘트였는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희정 얘기하면서 까먹었어요. 이 일은요, 저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앞에 앉아있는 파트너가, 예비 파트너가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얘기 안 돼요.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품 만드세요.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 정말 쉬워요. 응.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최소한 나만큼 멀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분께서는. 근데 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일이 이 일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거. 직장 생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영업도 그게 안 돼요. 손님을 내가 막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나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 내가 인성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 그런 분들과 나는 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좋고 쉽고 그리고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돼요. 그리고 옆에 앉아계시잖아요. 3개월 반 걸렸어요. 월 500이. 쉽습니다. 월 500? 마음만 먹으면은 단기간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유산화 플랜이에요. 단기간에도. 한 달만 해도 월 500을 벌 수 있는 게 유산화 플랜이에요.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시고 일단은 체험을 제대로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카드 있죠? 카드 긁으면 돼요. 12개월 할부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체험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정도의 느낌이 안 왔다 그럼 제가 100% 환불해 드릴 수 있어요. 저 이 멘트 굉장히 자주 합니다. 까이 거 100만 원 제가 환불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자신하거든. 14년을 먹어본 제 경험입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걸 골라서 드시지 마시고 전 제품 다 드세요.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트펜으로 진행하는 판서 부분과 첫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외국인이 앉아 있어서 우리 저기 김선 스폰서님 영어 알러지 있으신 분인데 오늘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함께 두 분 진행해주신 김선 스폰서님과 자블론 리더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카톡방이나 저에게 개인톡으로 오늘 했던 피드백 좀 이런 부분들은 보완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버퍼링 나는 거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팅하는 것처럼 하니까 좀 뭐라 그랬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약까지 다 먹었어. 응? 약까지 다 먹었다고. 네, 약 드신 분, 자, 음소거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약 드신 분? 그렇게 해서 조금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홈미팅이 보통은 밤늦은 홈미팅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보통 1시간 반 정도이 포멀한 홈미팅이죠. 근데 지금 일요일 홈미팅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풀로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업자분들이시고 주중에 따로 미팅 시간을 내거나 스폰서님이랑 라인 미팅 하는 시간들도 빼기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시스템에 한 번에 왔을 때 조금 집중해서 배우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일요일 홈미팅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 언주 리더님, 저 그리고 김산 스폰서님, 정희연 리더님 이렇게 김정은 리더님까지 함께 진행할 거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일요일날 홈미팅은 내가 유산화를 얘기해 주시고 싶은 신규분 초대해 주고 싶은 분과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어렵고 뭐 지방이라 스폰서님 배로 올라가는 시간 부분들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가볍게 서울에서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사용되었던 스마트펜과 노트는 제가 쇼핑몰 호스트 같지만 구비하셔가지고 본인의 1대1 미팅이나 2대1 미팅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2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원래 20분 정도 팀 구축하고 명단을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잡혀있는데 이걸 그냥 간단히 줄여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스폰서님 얘기하셨던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첫 마음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얘기하시고 제기를 뺏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 이제 몇 번 만나 뵙고 하는데 지금 산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드려요. 쉽지 않다고.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엄청 쉽다고 얘기해요. 일이 엄청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고 강의 때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처음이라 어색하고 내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직장생활, 아기 키웠던 세월, 음식하고 집안일하는 어떤 시간들, 자영업하는 시간들 그 시간처럼 몇 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꾸준히 그냥 하시다 보면 일처럼 어차피 해야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애기 키우는 것도. 출근하시는 것도. 자영업에서 문 여는 것도. 그런 정도로 그냥 일처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일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도 생겨요. 근데 누군가가 돈을 받고 사실 노하우를 알려주죠. 학원에 간다든지 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에 돈을 페이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근데 일의 핵심은 그 시간 안에서 쌓이는 노하우를 내가 얼마만큼 빨리 갖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돈 안 받고 스폰서님들과 팀에서 그 노하우를 못 알려줘서 안달이죠. 그죠? 그래서 귀히 여겨서 빨리 배우시는 분들은 빨리 성장을 하십니다. 제가 이 일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 소진 리더님이 보이세요. 그냥 사석에서 만났다고 생각할게요. 소진이란 동생을 만났어요. 20대.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소진아, 이거 엄청 쉬워. 빨리 배워서 너가 직장생활 했던 것처럼 빨리 배워서 이 일을 하면 그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쌓여가고 지금까지 했던 직장생활 그리고 주변에 하고 있는 뭐 자영업자들 그분들처럼 일을 안 했을 때 땡 하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열심히 해놓은 만큼 그 일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노하우를 나는 갖고 있어. 언니가 마음 먹고 너를 돕는다면 너한테 가르쳐 준다면 너는 그 노하우를 훨씬 더 빨리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일이 더 빨리 쉬워지겠지. 너가 해볼 마음이 있다면 언니는 다른 사람 10시간 가르쳐 줄 거 언니는 1시간에 집 앞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 나머지 선택은 너야. 그래서 일단 먹어보자, 알아보자, 이런 곳에 함께 가보자. 그 다음에 있던 어떤 제한적인 안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팀 사업이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여기 있었던 자블론이라고 볼게요. 자블론 리더님은 유사나 코리아 유니스타즈 그룹의 그레이터스 이희정 김산이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터스 팀의 한 명의 팀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산하에 있는 이현주 골드님의 팀원이시고요. 앞으로 지금 자블론 리더님이 하셔야 될 것,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의 팀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자블론 팀이 생기는 거예요. 팀명도 정해보시고요. 우리 팀의 어떤 파이팅하는 멘트도 정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팀원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을 때 어떤 팀복을 입고 뭐 행사를 할 건지 줌 미팅을 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게 결국은 누군가의 팀원이 적극적으로 임해 봤을 때 내가 그 팀을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이 줌 미팅도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이 줌 미팅을 본다면 누가 집중하고 있지? 누가 어떤 팀원이 집중 못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좀 더 빨리 들릴까? 카메라 상태는 어떨까? 카메라, 뭐 이어폰, 마이크 어떤 상태, 조명으로 좀 더 우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똑같은 시간 대비 이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노력들이 계속 생각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팀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보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한테만 유산하라는 이 가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단을 쓰고 그 명단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떠나서 첫 번째는 내가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이종건 리더님 참 쉬운 남자라고 그랬어요. 수당 명세표를 봤더니 눈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통장의 돈이 내가 아닌 정은 리더님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때 엄청 잘할 수 있대. 왜? 그랬더니 이 돈이 들어왔대. 증거물이 있대. 그 증거는 나의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이미 그 증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미 성공자들, 이 일을 먼저 하신 분들, 유산화 코리아 전 세계에 널렸어요. 그분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빨리 배워서 진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서, 내가 골드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적게 들어와서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하는 자신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Y, 나의 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눈빛과 자신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남이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가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채워간다는 거.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내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사실 전혀 다른 능력이거든요. 정말. 내 팀원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귀한 분들, 가치 있는 탤런트가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만만하고 흔하디 흔한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이 10억,
50억씩 투자해서 동업을 할 사람이에요. 팀원이라는 개념이. 서로 시너지가 내고 서로 아낌없이 아껴주고 노하우를 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명단을 써보세요. 혹시 주변에 친하고 안 친하고 연락처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랑 비슷한 분이 있어요? 느낌이? 있으세요? 강나겸 리더님 있으신 눈빛인데 그분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김산 스폰서님 같은 느낌이 있는 분 있으세요? 생각해봐봐. 혹시 안 스폰서님 같은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유산화의 포스터 다이아몬드고 뭐 다이아몬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 느낌을 보세요. 진정성 있는 어떤 느낌, 뭐 외모, 나이. 혹시 주변에 자블론 같은 분 있으세요? 외국 친구. 나는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산화 멤버인 거예요. 자, 지금 진희 리더님과 소진 리더님이 모녀분이시잖아요. 주변에 널렸죠? 엄마랑 딸이 너무 잘 지내. 알콩달콩. 주변에 널리고 널렸죠? 주변에 맞벌이 하는 부부, 이종건 리더님과 김정은 리더님 같은 케이스 많잖아요. 우리 소영 리더님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 내가 거기 수제청을 사러 가든 빵을 사러 가든 커피를 사러 가든 주변에 많죠, 동네에. 우리 강래일 리더님처럼 필라테스 운동을 해주는 분들. 운동 하시죠, 여러분? 하다못해 공원 돌 때 맨날 마주치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유산화 소비자, 사업자분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떠올리고 파트너님들의 그분들을 떠올리게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함께 만나서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진짜 우리 팀원들. 그 권리소득이라는 걸 보면서 평생 이 네트워크를 짤 수 있는 그 멤버들을 구축해서 나의 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팀이 돈을 버는 거고 그 팀이 인생이 대박나는 거고 그 팀의 주변 분들이 대박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지금 줌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들어보시는 많은 분들의 케이스에 따라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은 누가 있지? 언주 리더님 같은 사람. 소희 리더님 같은 사람, 최윤정 리더님 사람, 최간희 리더님 같은 사람, 우진 리더님 같은 사람. 누구 집 아들 이러면 되게 비슷한 사람 많아. 20대 초반에 지금 친구분들은요. 관희 리더님이나 윤정 리더님 나이는 내 친구 아들 딸뻘이라고, 그죠? 그런 똑띠한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톡을 열어서 이분은 모녀인데 엄마 딸인데 이렇게 함께 한다? 그래서 딸 친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20대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 자기 나랑 먹고 자기 딸 회사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준비 좀 시키자.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 다이아몬드야. 이 엄마랑 이렇게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다? 혹시 알아? 자기 딸이 유산화해서 효도할지. 나랑 일단 건강부터 챙기고 알아보고 들어보자. 함께 만나보자. 이런 제한적인 안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머리 떠올리셔서 일주일 동안 만나기로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자블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애터미 하는 친구가 있으셨어요. 우즈벡 친구. 애터미는 한국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토종기업이라. 근데 우즈벡에서 오신 10년차 한국 생활을 하고, 맞죠? 10년차 한국 생활을 하고 계신 정말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하신대요. 한국말을. 그분이 애터미를 하시는 게 떠올랐고 얘기를 했더니 관심이 갔고 언주리더님 만났죠, 이번 주에. 만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제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그때 떠올렸던 그분들에게 유산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유산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아직 유산화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 2대1 미팅을 잡고 스폰서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아마 곧 여기 줌 미팅에 조인하실 거고 여기 홈 미팅에 오실 거고 언주 리더님과 뭐 작은 또 줌 미팅 진행하시겠죠. 내가 떠올린 명단을 일주일 안에서 작게나마 크게나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뭔가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만 있고 뭔가 실질적인 행동이 없으면 되게 무거워지고 일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줌 미팅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얘기들에서 한 5명 정도만 떠올려 보세요. 간단하게. 그 중에 5분은 일주일 동안 만나시거나 연락하시는 게 시작이신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유사나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그 5명을 떠올려서 잘 지내냐, 안부도 물어보시고 전화통화도 해보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이 사람 5년 만에 톡하는데 스폰서님이 하라 해서 숙제처럼 하는데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톡 보내자마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 야, 어떻게 지내?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하려 그랬는데, 야, 먼저 해줘서 완전 대박, 대박. 설상가상? 야, 며칠 전에 꿈에 나왔었는데 네가 이런 분도 있어요. 인연이 되려고 들면 그런 인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레이터스 팀이 유니스타즈 그룹만큼의 사이즈가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레이터스 팀을 구축하는 시작을 지금 하는 일이니까 잘 배우시고 잘 다지시고 많은 아이디어 내셔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제 오픈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심에도 다 음소거 잘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직 내 얼굴이 비치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카메라 오늘 제가 캡처 사진 올릴 거거든요. 제 파트너님들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해서 좀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하기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품이나 이렇게 좀 뭐 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는 그래요. 제 팀이기도 하고 저희 형제랑 지금 월천클럽 멤버들도 계시지만 오늘 하는 내내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어떻게 테이블을 세팅해놔야 훨씬 이게 잘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 되게 지금 이거 줌 미팅 끝나자마자 밥 먹고 컴퓨터 위치 바꿀 거거든요. 테이블 위치랑. 저희 집의 식탁 테이블은 월천클럽과 그레이터스 팀을 위해 있습니다. 저희가 밥 먹기 위해서 있지 않고요. 테이블에서 미팅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여러분들도 줌 미팅을 보실 때 물론 강사님의 얼굴도 좋지만 전체적인 걸 한번 필터링 하시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 가장 좋을까? 또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셀카 한번 찍을게요. 자, 카메라 켜주시고 V? 역시 10대들은 예쁘게 잘해요.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뜰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 장, 2장이 떠져서.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뜰한 강의 내용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